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남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토익 시험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일요일 저는 10년 만에 다시 토익 시험을 봤습니다. 토익 성적은 2년의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취준생 시절 몇 달을 고생하며 따놓았던 그 높은 점수들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동시에 제 머릿속 영어 지식들도 세월과 함께 사라졌는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제 인생에 또 없을 것 같았던 이 토익 시험을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겁니다. 지난 1월 한 달 저는 토익 공부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꽤 있었어요. 취준생 시절에 그 990점 만점에 95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적도 덜어 있었고, 느슨하게 공부해도 일단 900점 초반 점수는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 실력 어디 갈까 하는 근자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통수를 시게 맞았는데요. 처음 본 모의고사 점수가 이게 웬일 650점. 이 점수를 보는 순간 자신감은 한순간에 불안과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어요. 왕년에 영어 좀 한다고 떠들던 저의 자존심에 이 650점은 너무 큰 충격이었고, 이번 시험의 그 최소 목표 점수인 700점은 아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쯤에서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뜬금없이 10년 만에 왜 토익 시험을 보는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격증 때문입니다. 저는 2025년 올해죠.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이 몇 개 있습니다. 이 2025년 올해는 제가 40대를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인생과 경력에 있어서 좀 의미 있는 한 해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성을 키워드로 경력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미션으로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기로 했는데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정하고 시험 일정과 공부해야 할 것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토익 점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예전 자격증 시험은 영어 시험이 하나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자격증 시험에 영어 과목을 토익이나 탭스 같은 공인 영어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응시하려는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은 토익을 기준으로 최소 700점 이상 취득해야 하는데요. 시험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700점을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토익 점수 700점을 못 넘기면 2025년 경영지도사 자격증 시험은 강제 포기하는 건데요. 1년에 한 번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원서 접수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 다시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토익 점수는 미리 좀 따놓을 걸. 후회가 밀려듭니다. 그렇게 토익 시험은 2025년 1월 제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토익 시험, 사실 700점만 넘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650점이 나온 거죠. 하루 2시간씩 한 달 공부해서 700점. 과연 가능할까요?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토익 공부 이외에 그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거북목 때문에 목과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2시간을 책상에 쭈그리고 앉아서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뜩이나 눈도 나쁜데 노안까지 와서 이 답을 체크해야 하는 OMR 카드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 가장 큰 문제는 시험 시간 2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항상 시험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풀면 10문제에서 15문제가 남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시간을 보면 30분에서 40분 정도 초과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시험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 눈이 점점 침침해져가지고 독해 지문이 빨리빨리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시험 후반부로 갈수록 읽기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이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시험 날까지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토익 시험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걱정만 수두룩 빽빽이었는데요. 다른 바쁜 일도 많은데 왜 굳이 이걸 시작했을까 현타가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했던 것보다 실제 시험은 좀 할만했습니다.
시험 본 후에 마음은 좀 홀가분해졌고 자신감도 생겼는데요. 아직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예상의 700점은 넘긴 것 같습니다. 우선 시험을 보면서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이유는 일단 실제 토익 시험 난이도가 모의고사 문제집 난이도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고득점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험을 치르면서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것이 들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700점은 당연히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더불어 거북목과 노안으로 인한 체력 문제는 몸이 시험 환경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 3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계속 봤어요. 그리고 실제 그 시험 환경과 시험 시간에 몸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되니까 시험 시간 2시간은 거뜬히 버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목이나 어깨 이 곳곳의 관절들이 조금은 쑤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2시간은 버틸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좀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영어 지문 읽는 독해 속도는 개선이 빠르지 않아서 실제 시험에서 마지막 한 10문제 정도는 거의 찍다시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 기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빨리 점수를 받아보고 싶어서 설렐 정도로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덩달아 자신감도 좀 생겼고요. 여기서 잠깐 이번 토익 시험을 준비하면서 40대인 저에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시험 팁들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실제로 되게 유용했던 팁들인데요. 3가지 정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사장입니다. 고사장은 대학교로 선택했는데요. 원래 시험 볼 때 고사장은 인근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치가 가깝기도 하고 또 중고등학교 그 시설들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냥 중고등학교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저는 좀 멀더라도 대학교 고사장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책걸상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책걸상은 아무래도 청소년 체형에 맞춰져 있어서 성인에게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대학교는 일반 성인 체형에 맞는 책걸상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일단 몸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시험 팁은 아날로그 손목 시계를 반드시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는 카시오에서 나온 시계를 급히 주문해서 차고 갔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계가 없어도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시험 종료 15분 전 그리고 5분 전에 방송 안내가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중간에 시간을 모른다는 것이 엄청난 불안을 야기하더라고요. 단지 남은 시간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앞으로의 시간 전략도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아날로그 시계는 꼭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지와 OMR 카드 작성 요령을 숙지해 가는 건데요. 일단 저는 문제지의 답을 다 체크했습니다. 시험 보기 전 안내 방송에서는 문제지의 답 체크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안내를 하지만 사실 문제지의 답을 체크하더라도 거의 제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다면 저는 문제지에 낙서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시간적 손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OMR 카드 답안지 작성도 일반 샤프나 연필이 아닌 그 2mm 두꺼운 심을 사용하는 일명 토익 샤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준비했는데요. 일반 샤프에 비해서 심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2-3번만 OMR 카드에 쓱쓱 그어도 답안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움직여서 체크해야 하는 연필이나 샤프보다는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됐죠. 토익 문제가 거의 200문제인데 한 문제 한 문제 체크할 때의 차이는 미약하겠지만 그 200문제를 다 놓고 보면 굉장한 시간 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팁들을 미리 찾아보고 숙지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 문제풀이와 답안 체크에 시간을 절약하는데 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0년 만에 토익 시험 보고 온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솔직히 정말 오랜만에 겪어보는 시험 경험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고 또 불안감이 커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긴장된 수험생의 일상이 꽤 즐겁게 느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경험인데요. 오랜만에 시험을 앞두고 좀 많이 설레더라고요. 방송인 조나단이 어느 방송에서 시험이 주는 긴장과 설렘이 너무 좋아서 한국사 시험 보는 걸 계속 즐긴다 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토익 수험자로서 저 또한 지난 한 달의 일상은 꽤 기분 좋은 설렘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도전한 시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시험 경험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